2022년 울진 삼척 산불에 이어서 지난해 동시다발 산불까지 매년 봄이면은 대형 산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뭄 대신 고온 현상이 나타나서 산불 발생 확률을 높일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여기에 4월 총선까지 겹치면서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남성현 산림청장 모시고 봄철 산불 전망과 또 대응 전략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청장님.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제가 입춘이었잖아요. 네. 이제 봄이 와서 좋긴 한데 또 걱정되는 게 산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입고 오신 복장만 하더라도 그 경각심이 느껴지는 것 네, 같은데요. 네. 이달 1일부터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들어갔잖아요. 네, 네. 언제까지 이게 이어지고요? 평소랑 다른 점은 뭡니까? 예, 저희가 이제 매년 산불이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네. 예. 이제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예년에 보면 한 5월 말, 6월 초까지도 갑니다. 올해도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그때까지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올해 저희가 산불 방지 전략은 크게 보면 원인별로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네. 하는 거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또 첨단 기술을 적용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산불의 발생 원인의 한 3분의 1 정도가 농산촌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해서 나는 산불이 약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히 저희 산림청, 농촌진흥청, 각 지자체가 협업을 해가지고 네. 2월 말까지 아예 영농부산물을 저희가 직접 가서 파설을 해서 논밭에 이렇게 뿌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장님한테 신청해도 되고 또 시군에 네.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동식 파쇄기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각 산불이 없는 우리 녹색마을 스스로 이제 각 마을별로 자부심을 갖도록 이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네. 저희가 포상도 해주고 인센티브도 또 해주고 있고요. 녹색마을이라는 것은 뭐 산불이 어느 기간 정도? 예, 산불 기간 동안에 네.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없는 마을. 아. 산불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예, 예. 산불 원인이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워서 산불로 번지는 마을.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는 마을을 저희가 포상을 네. 해드리고 인센티브 드린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에 이게 스파크가 전기줄.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 한전, 유관기관협의회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 전선, 고압선이 지나가는 주변에 있는 산림은 네. 아예 처음부터 제거를 해서 그 연료를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이 기간에는 특별히 또 등산객분들께서 유념하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등산객들은 뭐 저희가 늘 입구에 네. 입구에 아예 불씨를 나이타 화기를 소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입구에서 우리가 점검을 하지만 스스로가 우리가 이제 선지 시민이니까 스스로 내가 불씨는 산에 갈 때는 가지 않는다. 네. 이런 자세로 좀 가시면 되고요. 이제 올해부터 좀 달라지는 거는 저희가 이제 산불을 발견이 되면 대부분이 119나 그렇죠. 112로 이제 신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가 112, 119 신고 받은 거를 산림청에서 전달받았는데 2월 1일부터는 그 시스템 자체가 산림청도 함께 112, 119 동시에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산불 신고 시간을 굉장히 한 2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2분은 굉장히 큰 굉장히 거잖아요. 큰 겁니다. 예. 예, 앞서서 원인별로 미리 산불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2년 전 2022년부터 작년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요. 저희도 네.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네.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 네. 이전 산불에는 없었던 새로운 또 특징이 나타났다고요. 이게 이제 요즘 산불은 이제 과거에는 봄하고 가을에만 특히 봄에만 집중돼 있는데 예, 이제 산불은 한여름 비 올 때 말고는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산불하고 2020년대 산불을 또 비교를 해보면 다릅니까? 다릅니다. 건수로도 한 5배가 증가되고요. 예, 면적으로 봐도 대형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한 15배 이상이 이렇게 증대가 돼서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올해도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강수량 이런 거는 뭐 예년하고 비슷하다. 예. 근데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아.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이 이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 산불 발생 확률이 한 8.6%가 더 올라가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온도가 한 2도 정도 올라가면 13.5%가 산불 발생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기상예보에 온도가 올라간다에 대해서 저희는 바짝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특히 더 걱정이 되는 게 연휴가 많잖아요. 네. 이런 날은 또 가족들끼리 뭐 친구들끼리 산에 많이 가시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산불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 걱정이 그 됩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연휴가 깁니다. 네.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그동안에는 뭐 눈비가 조금씩 왔습니다만은 설 연휴 때 이제 송묘를 많이 가시잖아요. 네. 송묘 가셔가지고 이제 제사 지난 다음에 그 나머지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당장은 설 연휴 때 각별히 좀 조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는 것이 예. 큰 선거가 있는 해면은 꼭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 저희도 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좀 조심해야 저희가 겠죠. 이제 빅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오, 예, 예, 예. 예. 해보니까 거의 90년대, 2000년대 현재까지 네. 거의 짝수해면서 선거가 있는 해는 큰 산불이 비교적 많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이제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선거에 이제 저희가 이제 4월 10일 날 선거지 않습니까? 총선이 있죠. 선거에 이게 관여되는 인력이 분산이 됩니다. 아. 그래서 행정력이 좀 분산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희 산림당국은 더욱더 긴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이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 발생 가능성 뭐 올해는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시 인력은 또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예, 대책이 저희가 있을까요? 이제 전국에 감시 인력이 한 22,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감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ICT, AI를 이용한 최첨단 그 감시 장치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주요 산에 한 1,400개 정도의 그 산불 감시 카메라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감시를 하고요. 그 대신 이제 최근에는 AI가 탑재된 ICT 감시 시스템. 그러니까 순수하게 종전에 있는 감시 시스템은 연기만 보고 산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하는데 예. AI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알람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안 해도 산불 상황 관리를 하다가 알람이 일어나면 바로 산불이 신고가 되고 예. 그다음에 GPS를 찍으면 네. 바로 산불 상황실에서 GPS 잡표까지 할 수 있고요. 특히 저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중심으로 산불 취약 지역에는 네. 돈이 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산불 감시 카메라는 한 대당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네. AI가 탑재된 I 시스템은 한 3억 7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작년부터 연차적으로 동해안 지역 위주로 취약 지역 위주로 하는데 올해도 그것도 계속 넓혀나갈 한 30대 세트로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산불을 끄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장비 가운데 하나가 헬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산 산림청 헬기 운영이 좀 어려워졌다고 네, 하는데 저희가 어떤 일입니까? 전체 산림청이 갖고 있는 헬기가 48대인데 예. 그중에 29대가 러시아산 헬기입니다. 저희가 부품이 지금 조달이 미국의 금융 제재로 인해서 부품 조달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 10대 정도는 지금 산불 진화에 투입이 지금 못될 상황으로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저희가 369억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투입을 해서 러시아 헬기가 뜨지 못하는 그런 전력을 큰 헬기, 저희 러시아 헬기는 지금 3,000리터짜리거든요. 예. 네. 물 용량이. 그래서 미국하고 이렇게 유럽에서 들어오는 헬기가 7대가 들어옵니다. 한 10,000리터짜리가 한 5대고 5,000리터짜리가 한 2대 정도 들어와서 실제 3,000리터 10대면 한 3만 리터 용량으로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임차 헬기는 한 5만 5천. 그러니까 오히려 한 2배 가까이 용량이 되기 때문에 산불 진화에 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헬기 말고 이 진화 작업에 특히 야간 산불 더 네. 어렵잖아요. 진화하는데 네. 거기에 좀 특화된 장비들이 예,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저 야간이 되면 헬기는 전부 철수하거든요. 예. 네. 그럼 바로 이제 지상에서 임도를 따라서 지상 진화를 해야 되는데 임도라는 게 어떤 건가요? 산에 있는 길, 네. 산에 있는 길을 따라서 산불 진화 차량이 들어갑니다. 이게 좀 전에 우리가 썼던 거는 주로 이제 1톤 추력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이제 양도 한 3.5배가 많고 그다음에 시간당 분사량도 한 4배가 많이 나오는 예.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이 이제 우리 국산은 아니고 독일제인데 그것도 값이 이제 한 대에 8억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점점 넓혀나가고 있어서 그것도 한 올해 한 29대까지 확충을 해서 동해안 그다음에 산불 취약 지역 이쪽에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 재선충병 얘기 짧게 한번 네. 해볼까요? 3차 대확산이 우려된다는 상황도 들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재선충병이 한 2014년, 15년이 한참 올라가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도 더 투입하고 그 방제를 철저히 해서 내려가다가 재작년부터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주로 국한되는 게 경상북도, 경상남도 예. 한 7개 시군 위주로 지금 한 3분의 2 이상이 그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바로 나무를 베고 일종의 전염병이거든요. 예. 이게 파쇄를 해서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 예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드론을 통해서 이제 붉게 죽어가거나 노랗게 말라 죽어가거나 이런 게 이제 해선충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에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가 있으면 1588-3249 1588 3249에 꼭 신고해 주시면 네.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1588-3249 꼭 네.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성현 산림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